네, 신입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등교 수업을 하면서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오게 되었네요. 오늘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긴 온라인 가정학습을 마치고 처음으로 등교한 날입니다. 반갑고요. 인사를 할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경민IT고등학교 교무부장 편지명 선생님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학교에 첫 등교를 하면서 어떻게 내가 학교 생활을 해야 되는지, 또는 우리 학교는 어떤 학교인지, 온라인 학습을 통해서 가정에서 알고 있었던 IT 고등학교가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학교에 내에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안내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잠시 우리 학교 홍보 영상을 7분 정도 되는데 보고, 그 다음에 학교 안내를 영상을 통해 먼저 받고, 다음 선생님하고 다시 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영상을 좀 틀어주세요. 3D 게임 그래픽 디자이너가 되기 위하여 저는 디자인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디자인과 기능반에서 3D 애니메이션을 교육받고 있으며 이 활동으로 넷마블 교육 사업에 들어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래사회의 핵심 콘텐츠인 영상, 애니메이션, 미디어 콘텐츠를 개발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남자 간호사가 될 겁니다. 저는 글로벌 기업인 구글에 취업하여 모바일 통신 및 게임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습니다. 도전하십시오. 대한민국 최고의 IT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교. 꿈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의 배움터. 경민 IT 고등학교. (1968년) 개교한 경민 IT 고등학교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해온 학교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직업교육으로 실무 능력을 향상시켜 미래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 IT 관련 4개의 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자인과는 2D 그래픽과 3D 애니메이션을 중점으로 교육합니다.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그래픽 디자이너를 양성하고 소묘실 기반 수업과 비교과 활동으로 디자인학과에 진학합니다. 특화된 3D 애니메이션 기능반 활동으로 3D 애니메이터를 양성합니다. 디지털 미디어과는 웹 디자인 기능사, 정보처리 기능사, 전자계산기 기능사 자격증 등을 취득합니다. 졸업 후 영상 콘텐츠 관련 학과, 방송 미디어, 컴퓨터 관련 학과에 진학하거나 IT 인터넷, 앱 개발, 웹마스터, 동영상 편집 분야 등의 기업으로 취업합니다. 의료정보 시스템과는 보험심사 분석사, 병원 코디네이터, 컴퓨터 활용 능력,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 등을 취득합니다. 졸업 후 간호학과, 치기공과, 보건행정과 등에 진학하거나 종합병원, 병원 원무과, 시험연구소, 의료 코디 분야, 의료기기 회사, 공사기관 등에 취업합니다. 정보통신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정보처리 기능사, 무선설비 기능사 자격증 등을 취득합니다. 졸업 후 정보통신공학,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에 진학하거나 정보통신업체, 모바일 통신 관련 기업에 취업합니다. 경민 IT 고등학교는 컴퓨터 설계, 응용, 활용 모델 학교로서 진로 지도의 탁월함은 타 학교에서도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주목하는 학교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취업 엘리트 동아리, 부사관반 등 각자의 목표에 맞는 기능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배의 후배 코칭 프로그램인 따라와 프로그램, 기업 현장 견학, 잡 팔레트 프로그램,
취업 캠프, 의료 콘텐츠 제작, 이외에도 학생들이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도움을 주어 본인만의 커리어를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MOU 협약된 기업에 가서 경험할 수 있는 산학연계 체험활동이 특화된 본교의 교육과정은 우리나라 IT, 소프트웨어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들의 실력을 확장시켜줄 것입니다.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본인의 진로에 맞는 징검다리 진로체험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제 동행 프로그램, 방과 후 전공 심화 과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각자에 맞는 맞춤식 진로 프로그램으로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확실한 학교입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진로 지도로 졸업생들의 진로 만족도가 갈수록 향상하고 있고 진학과 취업, 원하는 학생 대부분이 자신의 진로를 성공적으로 만들어가며 졸업 후에도 각자의 재능을 마음껏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에 활력을 주는 댄스반, 밴드반, 선교단 동아리와 건강 증진을 위한 각종 스포츠 활동, 창의력 신장과 전공을 뽐낼 수 있는 드론반, 글과 말 동아리, 그 외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 있습니다. 또한 학교 축제와 체육대회 등 다수의 활동으로 학생들의 끼와 재능을 발산하며 활기차고 능동적인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라서 대학에 입학할 때 더욱 장점이 많았습니다. 타 학교 학생들에 비해서 디자인 관련 비교과 활동을 할 때 더욱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학교에서 준비한 다양한 자격증, 수상 실적 등 실력을 인정받아 좋은 기업에 취업하였습니다. 요즘 기업이 원하는 인재는 학력이 아닌 능력 있는 사원입니다. 특히 IT 관련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실력으로 연봉이 책정되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이러한 인재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각 디자이너가 꿈입니다. 디자인과에서 포토샵 일러스트 수업을 통해 그래픽 디자인을 다양하게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현재는 주얼리 디자인을 구상하여 창업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IT 전문가로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고 나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 지식을 바탕으로 병원 관리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싶습니다. 막연한 게임 개발을 꿈을 안고 선택한 정보통신과였는데요. 이젠 저희 꿈을 실현하기 위한 내비게이션이 생겼다고나 할까요? 정보통신과는 저에겐 사이다 같은 존재입니다. 꿈을 가능성으로, 가능성을 현실로. 꿈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의 배움터. 경민 IT 고등학교. 네, 학교 홍보 영상 잘 보셨죠? 우리 학교의 학과 안내에서부터 전반적인 것들이 내용이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인물을 좀 같이 볼게요. 여러분들 보시면 첫 번째 페이지에 우리 학교의 교훈이 나와 있네요. 우리 학교에 어떤 교훈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는 걸로 할게요. 우리 학교 교훈은 봉사의 정신을 품어라, 실력 있는 사람이 되라, 실천하는 인물이 되라 입니다. 학교가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설립 정신이 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 학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며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실력인을 양성하는 걸 교육의 첫 번째 목표로 삼고 있고요. 더 나아가 교육을 제2의 독립운동으로 삼아서 민족을 위해 땀 흘리고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지도자를 기르기 위해 설립된 학교가 되겠습니다. 교육 목표는 봉사 실력 실천 아래에 기능인이 되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닌 건강인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5대 역점 사업은 교육의 사업 분야이고요.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신앙교육을 하겠다, 애국교육을 하겠다, 효도교육을 하겠다, 일일일선 교육, 독서 논술 교육을 하겠다라는 게 우리 학교의 역점 교육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길게요. 분량이 많은데 우리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다음 장에 보면 교과가 나와 있어요. 음악교과 시간에, 지금 이 시간은 아니고요. 음악교과 시간에 우리 모델같이 생긴 멋진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교과를 곧 알려줄 겁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볼게요. 3페이지인데요.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학사 일정이 변경되고 있고 여러분들도 6월 3일 오늘이 돼서야 드디어 등교를 했어요. 그래서 잠깐 보게 되면 왼쪽 페이지에서 3페이지죠. 왼쪽을 보게 되면 4, 5, 6, 7, 8에서 월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은 6월 3일입니다. 오늘을 찾아보세요. 6월 3일 1학년 등교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을 등교하면서 우리 학교는 1학년과 2학년이 격주로 등교를 하겠습니다. 3학년은 계속 등교를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나오면서 사실 2학년은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6월 3일 날 여러분이 등교해서 오늘은 3일, 4일, 5일, 6일 다음에 다음 주 월화인 8일, 9일까지 등교를 하고 10일부터는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6월 17일부터 등교를 시작해서 수요일이죠. 수, 목, 금, 월, 화. 그 다음 주 6월 23일까지가 등교입니다. 그 다음 등교일이 6월 30일인데 6월 30일부터 우리는 지필평가를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온라인 수업이 2주 정도 되고 오프라인 수업이 2주 정도 됩니다. 학교에 나올 수 있는 시간은 2주. 대신 수업은 온라인 포함해서 계속 진행이 잘 되고 있으니까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온라인 학습 중에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수업에 잘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6월 30일, 7월 1일, 2일까지 시험기간이 1차 지필평가 중간고사죠. 그게 끝나면 7월 6일부터 바로 1학년 학생들이 등교를 하는데 이때부터는 월요일 주기로 1, 2학년이 격주가 전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화수목금 6, 7, 8, 9, 10 나오고 13일부터는 온라인 1주, 그 다음 다시 20일부터 일주일 쭉 나오게 되겠습니다. 24일까지. 그리고 다시 온라인. 그리고 나서 8월 3일부터 여러분들이 1, 3학년 전체 등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코로나의 상황에 따라 조금 더 변경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이게 확정된 우리 학교의 학사 일정입니다. 그 다음 8월 5일부터 8월 10일까지가 2차 지필평가 기말고사죠. 이 기간 동안에 시험을 치르고 11일, 12, 13일 학교를 나오고 14일 때 방학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8월 17일부터 2주 동안 8월 31일까지가 방학 기간이 되겠고요. 9월 1일 개학하면서 2학기를 맞이하겠습니다. 2학기의 일정은 여러분들이 페이지를 보면서 참고를 하는 것으로 할게요. 시험 기간만 좀 살펴볼까요? 2학기 때는 우리가 격주 수업이 아니라는 전체 학생이 등교하는 전제하에 학사 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가 2학기 1차 지필평가 기간이고요. 12월 17일부터 22일까지가 기말고사인 2차 지필평가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볼게요. 5페이지입니다. 교육과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매우 복잡한 표죠. 보니까 4장이 디자인과, 디지털 미디어과, 의료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디자인과부터 보면 우리가 학생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교과가 뭔지를 한 페이지에 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디자인과 학생들을 보면 일단 위쪽에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체육, 그 다음에 음악미술 이렇게 돼서 인문교과, 우리가 보통교과라고 하는데요. 보통교과를 배우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전문교과를 배우게 되겠습니다. 전문교과는 오른쪽 맨 위에 보면 1학년, 2학년, 3학년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각 학년별로 1학기, 2학기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밑에 쭉 내려가 보면 숫자가 써져 있죠. 2, 3, 4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일주일에 들어있는 수업의 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학년 때 배우는 교과는 디자인 일반, 디자인 제도, 미디어, 컨텐츠 일반 이렇게 3과목을 배우네요. 그죠? 그 다음에 2학년 칸으로 가면 2에서 공업 일반이 써 있죠. 여기는 이제 2학년 칸에 있으면 2학년 때 교과를 배운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교육과정표는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교과는 다 공통으로 시수가 동일하고요. 배우는 것도 1, 2, 3학년 공이 다 동일하게 배웁니다. 대신 전문 교과가 다르겠죠. 그래서 요 교육과정표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부모님하고도 차근차근 보면서 우리가 1학년, 2학년, 3학년 여러분들이 어떤 교과를 배우는지, 나는 이 교과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교육과정표는 이렇게 넘기겠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1학기에 방과 후 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코로나가 없었다면 전체 학년이 모든 학생들이 방과 후 활동을 진행을 합니다. 물론 희망에 따라서지만 우리가 방과 후 수업을 통해서 각 과별로 필요한 자격증들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격주로 등교를 하다 보니까 수업 일수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디자인과와 의료정보시스템과, 그 다음에 전체과의 성지반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담임선생님이나 교과선생님 통해서 안내를 받을 건데요. 방과 후에도 국어, 영어, 수학 수업을 할 수 있는 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디자인과와 의료정보시스템과만 일단 방과 후 학교가 짧은 기간이지만 집중해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우리 학교의 시간표 운영이 그 밑에 나와 있죠. 일단 우리 학교 등교는 9시가 1교시 시작이기 때문에 등교는 8시 50분까지 등교를 합니다. 등교는 8시 50분입니다. 그래서 바로 담임선생님의 조회가 이루어지고 1교시가 9시부터 진행이 되어서 7교시까지 이렇게 운영이 되겠습니다. 네, 점심시간이 12시 40분부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 늦죠? 아침을 든든히 먹고, 반드시 든든히 먹고 등교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장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금요일 날 아마 동아리 조직을 할 겁니다. 그때 우리가 동아리 조직을 하는 그 시간은 일반 동아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반일제를 통해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1학기 때 5번, 2학기 때 4번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반일제 활동을 하면서 특별하게 취미와 특기를 살려서 참여할 수 있는 동아리가 되겠고요. 이 일반 동아리는 하나만 선택을 해서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전문교과 동아리와 자율 동아리가 있어요. 그죠? 이 전문교과와 자율 동아리는 우리가 특별히 날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 활동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방과 후에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교과 전공 심화 과정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하거나 그때 필요한 자기소개서를 쓸 때 굉장히 필수가 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또는 취업할 때 실무 능력을 키우는 심화 동아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율 동아리를 들어서 활동을 하는 게 좋겠죠. 방과 이후에 진행이 되는 것들이라 여러분들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대학 진학이나 얘기한 대로 취업할 때 꼭 필요한 활동이 되겠습니다. 심화 과정이면 심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활동하는 날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 개의 동아리를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 장으로 넘길게요.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학금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우리 학교는 전체 학생에게 특성화 장학금을 지급을 하죠. 수업료가 전액 면제고요. 그 다음에 급식비, 또 여러분 올해는 교복도 전액 면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교육비를 내지 않고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 학교장 장학금과 외부 장학금이 추가로 계속 지급이 될 예정이에요. 우수한 학생들 또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학생들에 대해서 장학금이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우리 학교는 혁신 공감학교인데 올해 혁신학교를 준비해서 내년부터는 혁신학교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공모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다음 장으로 넘겨볼게요.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에 대한 평가 기준이 쭉 나와 있는데요. 내용이 차근차근 보면 어렵지는 않아요. 중요한 건 평가 기간이 되겠죠. 1차 지필 평가는 우리가 6월 30일, 아까 학사 일정 때 안내를 했었죠.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2차는 8월 5일부터 8월 10일, 그 다음에 2학기는 그와 같고요. 특별히 1차 지필 때는
우리는 수행평가가 60% 이상인 교과는 지필평가를 1회만 봅니다. 기말고사 때. 그래서 대부분의 전문 교과는 아마도 2차 지필 때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를 거고요. 1차 지필 때 중간고사 때는 인문교과 위주로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 6과목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그 다음에 통합사회, 통합과학, 한국사 이렇게 6교과목이 1차 지필평가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장으로 넘기면 여러분들이 결시생을 어떻게 성적 처리를 하는지 또는 여러분들이 뭐 전입이나 자퇴 또는 휴학했을 때 어떤 성적 처리 내용인지가 나와 있고요. 우리 16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16페이지를 보시면 각 과와 그 다음에 우리가 직업교육부라고 해서 특성화고등학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화된 우리 학교만이 하고 있는 특화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좀 안내를 해볼게요. 일단 그 표는 지금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는 전년도 졸업생의 진학 진로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학 같은 경우는 과별로 4년제와 2년제가 나와 있고 그래서 진학률은 60%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른 애는 65%, 70% 가까이 되는 해도 있고요. 60에서 70%가 여러분들의 대학 진학으로 진로가 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우리 학교는 진학과 사실은 취업을 열심히 교육하고 독려하는 학교이니까 여러분들이 적성에 맞게 그리고 자기의 인생 방향과 맞게 진로를 그렇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 진학은 60% 정도가 되겠고요. 취업률은 21.22라고 되어 있는데 20에서 30% 정도가 취업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별로 취업처나 이런 것들은 학과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또다시 한번 안내를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한 10%에서 15% 정도는 학생들이 창업을 하거나 뭐 유학 프로그램으로 진로를 잡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우리가 지금 대학 진학을 할 때도 사실은 특성화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취업 프로그램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취업 프로그램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업을 먼저 하고 선취업하고 후 대학 진학을 할 수 있는 선취업 후진학 제도가 있습니다. 재직자 특별 전형이라고 해서 취업을 하고 3년까지 근무를 하고 3년 이후에 대학을 여러분들이 원서를 쓰면 서울의 메이저 대학을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게 1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8페이지 재직자 특별 전형이라고 나와 있죠? 왜? 어디부터 안 나갔어? 아닌데? 네, 방송이 잠깐 끊겼나요? 네. 그래서 재직자 특별 전형에 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또 교과목의 진로 수업 시간에 진로 선생님을 통해서 조금 더 안내를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선생님이 여기 안내는 없지만 과별로 우리가 특색 사업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 안내를 잠깐 드릴게요. 먼저 디자인과와 디지털 미디어과는 창의 컨텐츠 육성 사업이라고 해서 교육과정 내에서 디자인과는 3D 분야, 그 다음에 디지털 미디어학과는 영상 제작 분야에서 전문가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실무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창의 컨텐츠 육성 사업을 프로그램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고요. 두 개의 과는 디자인과 디지털 미디어과입니다. 다음에 의료정보 시스템과는 기술사관 2+2라고 해서 기술사관 육성 사업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거는 서울의 삼육대학하고 우리가 연계가 되어서 2학년, 3학년 때 2년 동안의 교과 수업을 받고 그 다음에 대학으로 바로 갈 수가 있어요. 따로 전형을 치르지 않고. 그래서 그 대학에서 또 2년 동안의 교육과정을 받으면 4년 동안의 교육과정을 동일한 교육과정을 한 거죠. 2+2 고등학교에서 2년, 대학에서 2년 이렇게 4년의 교육을 받고 나면 취업처로 의료 정보 분야의 취업으로 바로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정보통신과에서는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3학년이 되면 필기 면제 시험이라고 해서 우리가 기능사 시험을 필기 시험 없이 실기만으로 시험을 봐요. 그래서 기능사 자격증을 모두 취득하는데 그거하고는 별개로 기사와 산업기사라고 하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대학을 4년제 대학을 반드시 나와야 딸 수 있는 기사 자격증 또는 전문대학을 나와야 딸 수 있는 산업기사 자격증을 우리 학교 정보통신과에서는 교육과정만 잘 이수를 하면 여러분들이 소정의 평가 과정을 거치면 기사와 산업기사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9페이지부터 보면 각 과별로 전문교과 동아리가 나와 있어요. 운영되는 동아리가 나와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자율동아리와 전문교과 동아리에 해당이 됩니다. 방과 후 이후에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함께 참여해서 대학 진학할 때의 자소서라든가 취업할 때의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동아리가 되겠습니다. 과별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넘기면서 보시면 과별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 학과에서 오리엔테이션을 또 한 번 진행을 아마 하실 거예요. 학과장님께서 그때 더 안내를 세부적으로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학교는 교실 구조가 조금 독특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실로 있는 곳이 3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출입했던 현관 4층이 되겠고요. 5층에 다성관이라고 하는 도서관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쉬는 시간 통해서 도서 대화를 해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안내를 한 부분이고요. 이제 25쪽을 보면 학생안전부, 학생부죠. 여기에서 학생들의 생활지도 계획을 또 우리 학생안전부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이어서 안내를 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생활지도 안내니까 잘 들어보고 집중해서 또 우리가 어떤 생활지도 안내를 생활지도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 안내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에 학생안전부장님 오셔서 안내를 이어가겠습니다. 입니다. 우리 여러분 온라인으로 얼굴 봤었죠? 기억나시죠? 지금부터 학생생활 지도 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아침에 등교 지도하면서 보니까 교복을 제대로 갖춰 입지 않은 학생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복장에 관한 규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따로 동복과 하복을 혼용해서 입는 그런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날씨에 따라서 개인 취향에 따라서 하복과 동복을 그냥 갖춰 입으면 되겠습니다. 하복 기준으로는 2피스고요. 동복 기준으로는 4피스 되겠습니다. 거기 유임을 보시면 하복 기준으로 2피스 상의 와이셔츠와 하의는 스커트 바지 아무거나 선택해서 입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동복 기준으로 4피스입니다. 상의 자켓은 자켓과 와이셔츠 그리고 가디건이 있어야 되고 하의는 스커트, 바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입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학교 등교하실 때 신발은 활동하기 편한 것으로 하시고 단 슬리퍼 착용하고 등교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슬리퍼는 착용하고 등교하지 않도록 여러분 좀 같이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장에 있어서 지금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체육 시간이 들어있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 체육 교과가 들어있는 날에 한해서 체육복을 입고 등교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용의 복장에 관한 건데요. 용의에 관한 규정 보시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두발 길이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냥 스스로 단정하고 깨끗하게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염색과 파마는 금지합니다. 일단 선생님 머리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선생님 머리 색깔을 보시고 선생님 머리보다 탈색을 너무 많이 하시면 선생님이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염색과 파마는 일단 금지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도 첫날이라서 그런지 여학생들이 예쁘게 화장을 하고 온 친구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과도한 화장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액세서리나 문신 같은 거 피어싱 등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액세서리 허용은 하지만 이렇게 매달려 있는 덜렁덜렁 동그랗게 매달려 있는 그런 것들은 금지하니까 딱 부착이 되는 흔들리지 않는 액세서리만 허용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휴대폰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희 학교는 휴대전화를 무조건 등교하면 아침 조회 시간에 담임선생님이 걷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하교 시간에 찾아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중간에 뭐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담임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잠깐 사용하고 다시 휴대폰 가방에 넣어놓고 보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휴대폰을 쓰다가 걸리거나 또는 공기계를 사용하다가 걸리는 학생들은 학교 생활 규정이 뒤에 보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같이 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학생 생활 인권 규정에 관한 건데요.
저희가 4월 16일 날 우리 온라인 입학식 때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온라인으로 진행했었는데 그때 학교 폭력 예방 교육과 금연 선포식을 함께 진행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다 금연 선포식 같이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학교는 흡연을 1회, 2회, 3회 적발 시에 저희가 이제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흡연 1회 적발 시에는 보건소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보건소에서 매주 한번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마다 저희가 캠페인 활동을 합니다. 수요일날 방과 후에 남아서 PK 캠페인 활동에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4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 흡연을 2회 적발이 되었을 때는 보건소에 가시고, 그 다음에 교내 흡연 예방 프로그램, 학교에서 하는 교내 예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4주에 걸쳐서 그게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 흡연 3회 적발 시에는 마약 퇴치본부로 외부 교육기관에 가서 그 교육을 이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가서 또 따로 흡연 예방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교내에서 하는 흡연 학교 4주 과정을 동시에 다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흡연에 걸리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흡연이라는 것은 라이터를 소지하고만 있어도 저희는 흡연자로 간주해서 그렇게 흡연 예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오실 때는 절대로 흡연을 하지 마시고 또 라이터도 소지하면 안 되겠습니다. 절대 학교에 들고 다니지 않는 사항이니까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4월 17일 날 창체를 했었고, 학교폭력에 대해서, 그리고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학교폭력 예방 글짓기 퓨어 대회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를 해주셨는데 그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문 부분하고 퓨어 부분이 있었는데요. 1학년 학생 중에서 산문 부분에 우수상 받은 학생이 있습니다. 1학년 2반 황지혜 학생입니다. 그 다음 퓨어 부분에서 우수상 받은 학생은 1학년 6반 윤다배 학생입니다. 그리고 퓨어 부분에서 또 우수상 받은 학생은 1학년 7반 박세웅 학생입니다. 이 학생들의 저작권은 학교에 있고요. 이 학생들의 퓨어는 저희가 어깨띠를 제작해서 캠페인 활동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사활동은 평일 기준으로 저희가 1교시부터 7교시 수업이 있는 날은 수업 끝나고 1시간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6교시 있는 날은 2시간까지 인정하고, 그 다음 주말에는 8시간까지 저희들이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단 헌혈은 사전에 부모님의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걸 받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4시간 인정됩니다. 이거는 1년에 3번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3번까지 헌혈하시고 4시간씩 해서 인정 시간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별구역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반별로 이제 오늘부터 특별구역 청소가 시작이 될 텐데요. 아마 특별구역이 다 정해져 있을 겁니다. 교실 청소뿐만 아니라 특별구역 청소도 방과 후에 실시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일반 동아리와 자율 동아리가 있는데, 자율 동아리는 자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조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 동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동아리 조직이 이번 주 내일 모레 금요일 날 6교시에 진행이 됩니다. 담임선생님의 안내에 따라서, 동아리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서 그때 움직이면 될 것 같고요. 금요일 날 6교시에 이제 진행이 되니까 그 전에 동아리 부서를 담임선생님들께서 보여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금요일 6교시가 되면 각 반으로 이동해서 특별실 모이는 장소를 이동해서 동아리 편성에 참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본교는 봉사활동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학생 주도형 봉사활동 프로젝트 상장을 주는 게 있는데 대회입니다. 교내 대회. 1학년과 2학년은 12월 중순까지 지속적으로 한 요양기관이든 아니면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3개월 이상 한 학생에 대해서 매주 3개월 한 학생에 대해서 저희가 봉사활동 프로젝트 상을 줍니다.
그래서 교내상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3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할 곳을 먼저 물색을 해 보시고 3개월 동안 지속이 되면 이제 그 양식을 12월 말에 이제 학과 과장님께 그 양식을 제출하시면 저희가 선별해서 상을 드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꼭 알아두시고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수요일이죠. 처음 등교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교복을 무상으로 다 지급을 받았을 거라고 선생님 생각합니다. 지급을 받았지만 그래도 여유를 좀 더 두고 좀 갖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에 한해서 착한 교복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2층입니다. 2층. 자, 한 칸 더 내려가면 1층이 있습니다. 1층. 1층에 보면 학생회실이라고 편말이 붙어 있을 텐데 학생회실로 오늘 6교시 수업 끝나고 바로 오시면 교복을 사이즈에 맞게 하나 정도 와이셔츠라든가 치마라든가 가디건 마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오셔서 무료로 배급해 드릴 예정이니까 무료로 와서 필요한 사람은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할 텐데 다들 아침에 등교하는 게 조금 힘들고 무리가 있겠지만 항상 담임선생님께서 아침에 말씀하실 겁니다. 오실 때 자가 진단하는 거 꼭 잊지 마시고 건강 관리하는 거 우리 온 국민이 다 하고 있는 거니까 자가 검진 꼭 체크하신 다음에 등교 중지 메시지가 나오면 절대로 등교하면 안 됩니다. 감염병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 등교하지 마시고 그리고 등교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여러 군데 돌아다니시다가 나중에 확진자가 되면 그분의 동선을 따라서 또 폐쇄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집에 계실 때는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집에서 자가격리하는 걸로 준해서 돌아다니지 마시고 집에서만 있길 바랍니다. 괜히 돌아다녔다가 지금 폭력에 연루되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학교에 등교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뜨면 담임선생님께 연락을 하고 그 다음에 집에서 조용히 대기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선생님한테 오셔서 문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또 자세한 내용은 담임선생님들께 문의를 해주셔서 담임선생님들이 공지를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교 생활에 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담임선생님들과 그리고 학생부 선생님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 모두가 다 협조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언제든 주저하지 마시고 찾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입생 OT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